안녕하세요. 스무입니다. 저는 지금 카페에서 의뢰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바로 김대현 씨입니다. 여러분, 김대현 씨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알 리가 없는 김대현 씨는 바로 제 친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자 제 친구인 대현이에게 전달해줄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만들 프라모델은 아카데미 과학의 1:24 스케일 현대자동차의 포터2 내장 탑차 트럭입니다. 저는 어떤 프라모델을 만들지 결정할 때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만들 모델로 이 포터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친구의 생일 선물로 주기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생일을 맞아 무슨 선물을 줘야 할까 한참 머리를 굴리다 보니 친구가 이마트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어 친구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렇기에 대현이에게 가장 친숙한 차인 이마트 배송 차량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아카데미에서 그랜저 산타페로 이어지는 세 번째 현대자동차 모델로 아카데미에서 옛날부터 밀어주고 있는 MCP, 멀티컬러 파츠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박스에도 도색 없이 쉽고 빠르게 조립이 가능하다고 써있는 만큼 낮은 난이도로 초보자에게 접근성이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지금 보이는 박스 그대로 친구에게 줘도 친구의 적당한 노력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지만 안타깝게도 제 친구들은 프라모델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대신 이마트 커스텀을 곁들인 그런 느낌으로요. 키트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굉장한데요. 2023년에 완전 신규명으로 발매된 만큼 꼼꼼한 설계와 제작 편의성을 고려한 조립 구조, 그리고 디테일까지 아카데미 과학의 최신 기술력이 돋보입니다. 부품들의 디테일 또한 놀라운데요. 아카데미 과학의 주력 프라모델 라인이 밀리터리 계열 키트라 그런 걸까요? 밀리터리 키트를 보는 것 같은 또렷한 몰드와 있을 건 다 있는 디테일, 그리고 깔끔한 사출 상태까지 아카데미 과학의 진심 모드는 이 정도다 라는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퀄리티입니다. 부품들을 런너에서 떼어낸 후에는 부품들에 남아있는 게이트 자국을 정리해줍니다. 처음에는 아트 나이프로 밀어 게이트와 부품의 면의 높이가 같도록 맞춰주고, 이후에는 400번에서 시작해 고온 방수의 사포로 남아있는 자국을 지워줍니다. 부품 한가운데에 있는 굵은 파팅 라인은 칼날을 라인과 수평이 되게 긁어주고, 이런 얇은 부품은 다듬는 도중 파손되기 쉬우니 메탈 에칭 파츠에 사포를 붙여 다듬으면 더 섬세하게 사포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프라모델 작업의 시작은 이 게이트 자국 정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란 뜻이죠. 기초적인 작업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건 정말 귀찮다는 것입니다. 뭐 별 수 없습니다. 묵묵히 정신수행을 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해주는 수밖에요. 다음은 접합선을 수정해 줄 겁니다. 포터에 들어갈 이 긴 배기관은 크게 두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을 합쳤을 때 가운데에 생기는 이 접합선을 지워볼 겁니다.
미스터 하비의 퀵타입 무수지 접착제입니다. 이 무수지 접착제를 부품이 맞닿아 있는 선 사이에 흘려넣고 꾹 눌러주면 접합선 사이로 녹아버린 플라스틱이 올라오게 됩니다. 녹은 부분이 딱딱하게 건조가 되었으면 게이트 자국 정리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주면 됩니다. 먼저 아트 나이프로 부품의 면을 따라 찌꺼기를 밀어주고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흠집들은 각종 도구로 지워주면 됩니다. 배기관이 원통형 모양이니 동글동글한 원통에 모서리가 생겨 강목처럼 되지 않게끔만 조심해줍니다. 정리가 끝나도 아직 선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라인을 따라 서페이서를 뿌려주게 되면 접합선은 없어지고 원래 하나의 부품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모든 부품들을 다듬어 주었으면 이제 도색을 하기 위해 꼬치질을 해줍니다. 도색이 올라갈 면이 아닌 부분들을 찾아 악어집게로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굵은 부위에 찝어주는 것이 좋겠죠. 꼬치질을 하다보면 악어집게로 집기 이런 애매한 부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얇은 구멍이 있는 부품들은 이쑤시개를 끼워 고정해주고 악어집게로 집기 너무 작은 부분은 오리집게를 사용해줍니다. 이빨 같은 홈이 없어 마치 오리 주둥이 같죠. 이렇게 오리 주둥이로도 안되는 수핀이 아예 없는 부품은 양면 테이프를 나무젓가락 같은 평평한 면에 붙여 부품을 고정해줍니다. 세게 흔들어도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고정됐죠. 모든 부품들을 집게에 고정했으면 이제 본격적인 도색 작업에 들어갈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기본 작업이 마무리된 부품들 위에 서페이서를 올려줍니다. 게이트를 다듬으면서 생긴 흠집들을 다시 점검하기도 좋고 밑바탕을 기본적인 톤으로 통일시켜주면서 나중에 올라갈 도료의 색감을 고르게 해주죠. 서페이서를 칠한 뒤에는 셰시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부품들의 방광 검정을 칠해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조색병에 미리 쉰너와 희석을 시켜놨으니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언박싱에서 이 키트의 장점에 대해 극찬을 했지만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중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단점으로는 도색 가이드가 없다는 것인데요. 보통은 설명서에 부품마다 색을 지정해 주어 칠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에서 애초에 색을 입혀 사출시켰기 때문인지 저같이 전부 재도색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발품을 팔아 자료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귀찮기는 해도 자료조사를 하는 것도 프라모델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실제 포터를 24분의 1 크기로 줄여놓은 축소 모형이지만 자료조사를 하면서 실제 포터의 디테일이라든지 그 외 몰랐던 구조를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다음 제품에는 도색 가이드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메탈릭 컬러가 올라가는 부품에는 하도로 유광 검정을 깔아주고 건조 후에 메탈릭 도료를 칠하게 되면 더욱 은은하면서 깊은 광택이 올라옵니다. 색을 다 칠해주었으면 설명서를 따라가며 조립을 해줍니다. 수핀과 안핀이 살짝 뻑뻑하게 끼워지게 설계를 했는지 접착제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요. 건담 조립하듯이 해도 나름 고정이 잘 됩니다. 물론 그래도 접착제는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조립하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아카데미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전작인 산타페나 특히 그랜저를 만들 때는 제작의 즐거움보다 고통받는, 소위 말해 굉장히 빡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현대 포터는 진짜 아카데미의 명작이라도 해도 될 만큼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이거 아카데미 광고는 아닌데 치밀하게 설계된 부품들이 부드럽게 조립되는 그 느낌을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유광 검정을 깔아둔 배기에는 쿵스의 미러크롬을 칠해줍니다. 유광 검정 위를 지나가며 한 면에 한 번씩 흩뿌려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고 건조 후에 뿌옇게 올라온 입자를 극세사 천으로 한번 닦아주면 이렇게 영롱한 광택의 배기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배기는 셰시에 잘 장착해줍니다. 배기 끝에는 이렇게 머플러를 달게 되어 있는데 안쪽이 꽉 막혀 있는 게 제 영상 업로드 속도만큼 답답하니 시원하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구멍보다 작은 지름의 드릴에서 시작해 크기를 늘려가며 핀바이스로 뚫어주면 됩니다. 머플러 팁이 얇으면 얇을수록 더 정교하게 가공된 금속의 느낌이 나니 최대한 구멍을 깎아주고 마찬가지로 크롬을 칠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디테일업 하나로 자동차 장난감 같은 느낌에서 정밀한 스케일 모양의 느낌이 나니 가성비 있게 친구에게 생색내기 딱 좋죠. 이제 나머지 부품들도 조립해줍니다. 여담이지만 제 구독자분들은 이런 흔한 차보다 슈퍼카 영상을 기다렸던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들었던 1억 따위는 우습게 넘는 화려한 슈퍼카 프라모델에 비하면 이 포터라는 차는 다소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차를 만드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한국인에게 트럭하면 딱 생각나는 그 이미지.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차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그런 친숙한 차니까요. 실제 슈퍼카보다 저렴하다고는 해도 현대포터가 최소 2천만원부터 시작하니 저 같은 학고 유튜버는 살 수 없는 금액이지만 치킨 한 마리 정도의 가격에 2천만원이 넘는 차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건 1000배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가 아닐 수 없죠. 저 같은 가성비충에게 프라모델이란 정말 참을 수 없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가성비를 따지는 제가 실제 차를 타고 싶을 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땐 롯데 렌터카가 하나의 훌륭한 대답을 제시해 줄 겁니다. 차량 관리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세요. 롯데 장기 렌트와 함께라면 매년 반복되는 차량 점검과 부품 교체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5년 동안 매년 엔진 오일, 에어컨 필터, 와이퍼, 워셔액을 무료로 교체해드리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드립니다. 경제적인 혜택으로 스마트한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취등록세와 자동차 세금이 면제되어 초기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이나 신용점수에 영향 없이 신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시 보험료 할증 걱정도 없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 하단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차량 상담을 신청하시면 누구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달 10% 할인은 물론 21개의 신차 렌트사의 장단점을 무료로 비교해드려 최적의 선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무모형이 추천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의 장기 렌트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을 통해 이 독점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동계 쪽을
이렇게 접착제를 바르지 말라고 한 곳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부품들이 꽤 뻑뻑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한 것 기억하시나요? 근데 진짜 이렇게 뻑뻑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품의 가동축이 안쪽에 박혀서 부러지는 참사가 났네요. 원래 이런 가동 기믹이 있는 부품은 도료를 칠한 이후의 두께도 고려했어야 했는데 제 실수였습니다.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실수를 인정하고 수술을 준비합니다. 수술이라고 해서 별건 없습니다. 박혀있는 부품을 드릴로 먼저 파내고 가동축을 대체할 부품이 들어갈 공간도 파준 뒤에 런너를 잘라 얇게 가공한 부품을 원래 가동축이 있어야 할 위치에 심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 프라모델을 만들다 보면 이런 돌발 상황이 꼭 하나씩 발생하던데 전 크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도 프라모델링의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음에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다음은 휠 작업입니다. 휠 가운데에 먼저 말랑말랑한 재질인 폴리캡을 사이에 넣고 뒷부품을 끼워 폴리캡이 나오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 위에는 알루미늄 실버로 칠한 현대 엠블럼이 양각으로 새겨진 휠 커버를 끼워주면 휠은 거의 완성. 이제 휠에 타이어를 끼워야 하는데요. 순정 상태의 타이어의 질감이 너무 반들반들하니 사포로 표면을 살짝 갈아줍니다. 이렇게 사포로 갈아주면 고무의 광택을 죽이고 배송 한두 번 정도는 갔다 온 자연스러운 타이어의 느낌이 나죠. 사포로 살짝 다듬어준 타이어를 휠에 끼워주면 휠 하나가 완성됩니다. 나머지 바퀴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주면 됩니다. 포터 같은 트럭 종류는 저도 처음 만들다 보니 이렇게 휠이 2개씩 들어가는 건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 생각보다 박력이 대단합니다. 벌써부터 세단과는 다른 트럭의 육중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님 말고요. 아무튼 이렇게 앞바퀴 2개와 뒷바퀴 2개, 그리고 여분의 바퀴까지 총 5개를 조립해주면 됩니다. 2개가 세트인 휠은 뒤쪽에 끼워주고 낱개로 되어 있는 휠은 앞쪽에 끼워줍니다. 이제 셰시의 앞쪽과 뒤쪽을 단단하게 연결해주고 마무리로 스페어 휠을 맨 뒤쪽에 달아주면 포터의 기본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품에 방광 검정을 칠해 단조로울까봐 좀 걱정했지만 포인트로 들어간 메탈릭 실버와 크롬, 소소하게 디테일업을 해준 머플러 팁, 그리고 키트 자체의 디테일함이 더해져 복잡한 기기의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포터의 하부가 완성되었습니다. 뼈대를 완성한 후에는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갑니다. 트럭의 덩치에 비해 적재함이 차지하는 공간이 70%라 인테리어 부품 자체는 꽤 작습니다. 인테리어에 칠할 도료는 크게 3가지로 타미야의 LP27 점원 그레이, 미스터 컬러의 GX1 쿨 화이트, 그리고 피니셔즈의 카본 블랙 매트입니다. 인테리어 부품의 사출색이 검정으로 나와 그냥 방광 블랙으로 모두 칠하려고 했는데 현대 공식 사이트에서 찾아낸 포터 카탈로그를 보니 이런 식으로 꽤 색이 다르더라고요. 도색 가이드가 없어 어떤 색으로 칠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힐 땐 이렇게 공식 사이트의 카탈로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꿀팁이죠. 인테리어의 메인 컬러는 무광의 묵직한 진회색인 점원 그레이를 칠해줍니다. 시트 같은 가죽이 들어가는 부품에는 카본 블랙 매트를 칠해줍니다.
영상으로 보면 그냥 검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 검정에 가까운 매우 어두운 회색으로 미묘한 톤 차이로 인한 고급진 느낌을 내줍니다. 이제 디테일한 도색을 위해 마스킹을 합니다. 마스킹은 인테리어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협소한 공간에 여러가지 색이 들어가다 보니 깔끔하고 꼼꼼하게 칠하기 위해서는 다른 색이 올라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가려줘야 합니다. 부품의 경계면을 따라 먼저 얇은 테이프로 붙여준 후에 나머지 넓은 면적은 마스킹 조를 발라줍니다. 도어 안쪽에 있는 이런 곡선이 많고 복잡한 형태는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칠할 부위 전체를 일단 덮고 손톱이나 이쑤시개로 라인을 잡아준 뒤에 아트 나이프로 라인을 따주면 됩니다. 이제 화이트를 베이스로 아이보리 컬러를 만들기 위해 조색을 해줍니다. 아까는 라카드류인 미스터 컬러의 쿨 화이트를 베이스로 사용하려 했는데 마스킹 삑사리가 걱정되니 에나멜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색이 조금 삐져나온 것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 상남자라면 라카드류로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보리 컬러를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를 베이스로 에나멜 옐로우를 아주 조금씩 섞어가며 색을 확인해줍니다. 이 정도의 느낌도 좋겠지만 밑색이 어두운 회색이다 보니 조금 더 진한 아이보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네요. 조색한 아이보리는 먼저 도어에 칠해주고 미리 마스킹한 양쪽 시트에도 칠해줍니다. 사실 개인 소장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귀찮아서 그냥 단색으로 칠했을 텐데 선물용이라 이렇게 투톤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 투톤이 들어간 초장축 프리미엄 풀옵션이 기본 모델에 비해 221만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친구에게 200만원을 줄 능력은 없지만 이렇게 조금의 수고로 친구에게 200만원어치의 생색을 낼 수 있으니 이거 참 개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마스킹을 하면서 좀 불안했는데 역시나 색이 삐져나왔네요. 다행히도 에나멜로 칠해주었기 때문에 에나멜 신너로 빠져나온 색만 지워주면 깔끔하게 수정이 됩니다. 다음은 대시보드입니다. 메탈 그레인 옵션 재현을 위해 먼저 유광 검정을 칠해줍니다. 건조 후에는 계기판을 데칼로 표현해줘야 합니다. 계기판 데칼은 두 개 중 하나로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카탈로그에 있는 사진처럼 2번 데칼을 붙여주겠습니다. 습식 데칼은 먼저 물에 살짝 불려주고 계기판 안쪽으로 데칼을 밀어넣은 후에 위치를 잡고 물기를 면봉으로 빼내주면 됩니다. 데칼 보호와 메탈 그레인 옵션의 광택을 위해 유광 클리어를 덮어줍니다. 도어에 칠할 때처럼 색이 삐져나올까봐 걱정했는데 깔끔하게 마스킹 됐네요. 마무리는 에나멜 클리어를 계기판이 잠기게 찍어주면 투명한 막으로 인해 유리로 덮인 계기판을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죽 시트는 방광 클리어를 덮어 은은한 광택으로 가죽 느낌을 내주고 도어에는 무광 클리어를 칠해줍니다.
이제 짜잘한 부분들은 붓도색으로 디테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카탈로그에 보이는 디테일을 확인하며 붓으로 칠해주면 되는데요. 도어에 있는 손잡이는 유광 검정, 암레스트 쪽도 유광 검정으로 칠해주고, 경계면만 마스킹한 센터 콘솔 쪽도 칠해줍니다. 스티어링 휠의 현대 엠블럼도 에나멜 메탈릭 실버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을 칠해주었습니다. 먼저 발판 홈이 깨알같이 재현된 페달을 앞쪽에 붙여줍니다. 깜찍한 기어봉도 센터 콘솔 쪽에 끼워주고, 왼쪽 시트는 뒤쪽 부품을 결합하여 조립합니다. 오른쪽 시트는 센터 암레스트를 먼저 조립 후에 앞쪽 부품과 결합하여 완성. 이렇게 소소한 가동 기믹을 넣어준 점도 센스 있죠. 완성된 두 개의 시트는 인테리어 베이스 부품에 있는 홈에 각각 끼워줍니다. 눈알 빠지는 줄 알았던 붓도색으로 완성된 스티어링 휠은 스티어링 컬럼에 꼭 끼워주고 대시보드와 결합하여 인테리어 부품 앞쪽에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마무리로 오른쪽 도어와 왼쪽 도어를 닫아주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센터 패시아 위쪽에 얹어주면 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포터2의 인테리어가 완성됩니다. 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차량이라 투박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인식과는 달리 상당히 아늑하고 고급진 내부입니다. 저는 포터를 실제로 타본 적도 없고 내부를 본 적도 없지만 제 손으로 직접 풀옵션을 때려박은 포터의 내부를 보니 포터의 오너가 된 느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네요. 셰시와 인테리어도 완성했으면 이제 바디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전에 만들었던 레벨의 그지 같던 이트론 GT의 바디에 비하면 바디의 사출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 크게 건드려 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선녀가 따로 없는 포터의 바디에는 패널 라인 정도만 한 번 더 파줍니다. 패널 라인 깊이가 순정 상태로도 괜찮아 보이지만 한 번 더 파줘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바디의 컬러로 밝은 원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그레이가 아닌 화이트 서페이스를 이용해 기본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적재함과 에어 스포일러도 까먹지 않고 칠해주고요. 서페이서가 건조되었으면 3000번 사포로 한번 가볍게 표면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순정 상태의 포터를 친구만을 위한 이마트 탑차로 커스텀할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도료는 2개, 가이아노츠의 선샤인 옐로우와 오렌지 옐로우입니다. 이마트 하면 떠오르는 주황빛이 도는 노란색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참고할 컬러 레퍼런스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도 집 어딘가에 있을 바로 그 가방입니다. 그냥 노란색 같아 보이지만 이 도료의 뚜껑색만 비교해봐도 색이 다른 게 확연히 보이죠. 이 두 가지 색을 섞어 최대한 저 가방에 있는 색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조색을 할 때는 밝은 색의 기본 베이스 컬러를 넉넉하게 놓고 베이스보다 진한 컬러의 도료를 아주 조금씩 섞어가며 색을 확인해 봅니다.
도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예상이 안 된다면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색할 때 비율을 정확히 계산한다고 쳐도 나중에 색이 모자라서 다시 조색을 했을 때 제 경험상 같은 색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아직은 좀 밝은 것 같고 오렌지 옐로우를 좀 더 넣어서 숟가락에 테스트를 해보면 아까 그 가방색과 얼추 비슷해 보이네요. 이제 조색한 이 노란색 컬러 이마트 옐로우를 바디 전체에 조금씩 얇게 뿌려줍니다. 노란색 계열 컬러의 경우 한 번에 색을 내기가 매우 어려우니 도색과 건조를 천천히 반복하며 원래 의도한 색감을 내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칠해줘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노란색 컬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이마트 트럭에서 떼온 것처럼 잘 칠해졌으면 광고판을 붙여줍니다. 프라모델용 이마트 광고판 데칼을 따로 팔지는 않기 때문에 수제로 제작한 습식 데칼입니다. 구글링으로 열심히 노가다를 뛰며 각종 로고와 광고를 물전사지에 프린트 해줬는데요. 키트에 들어있는 순정 데칼만큼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퀄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스텀 데칼도 다른 일반 습식 데칼처럼 붙여주면 됩니다. 다만 적재함 옆면에 통째로 들어가는 대형 사이즈의 데칼이다 보니 찢어지거나 울지 않게 조심스럽게 공기와 물기를 빼줍니다. 데칼 작업 이후에는 미스터 칼레의 GX백 슈퍼 클리어를 뿌려줍니다. 정성 들여 올린 데칼을 투명한 막으로 코팅하는 동시에 광 작업을 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24시간) 이상 건조되면 이제 광을 내줄 건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택의 익힘 정도가 아니고 광택의 균일함입니다. 언뜻 보기에 빛 반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면에 비친 사물이 자글자글한 것이 보이죠. 부품의 표면이 아직 균일하게 매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품의 표면을 잡아주기 위해 사포질을 합니다. 아주 고운 모형용 6000번 사포입니다. 물에 한번 적셔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연마해주면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때밀듯이 박박 미는 게 아니라 살짝 힘을 주어 얼굴을 세안해주는 느낌으로다가요. 사포질로 표면 정리를 하고 나면 이런 느낌입니다. 표면에 비친 사물이 좀 더 깨끗하게 반사되는 것 같죠? 사포질이 끝나면 다음은 컴파운딩을 해줍니다. 사용할 컴파운드는 타미야의 파인 컴파운드입니다. 컴파운드를 부품에 치약자듯 골고루 묻혀주고 부드러운 극세사천을 이용해 표면을 비벼줍니다. 사포로 생긴 미세한 상처들을 아주 고운 입자의 연마제가 표면을 더욱 매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컴파운딩까지 끝났으면 모형용 왁스를 발라줍니다. 필수적인 작업은 아니지만 왁스칠까지 하게 되면 광택도 오래가고 나중에 먼지가 올라갔을 때도 잘 떨어지니까 해서 나쁠 건 없겠죠. 왁스칠까지 끝나면 광작업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됩니다. 안성재 셰프도 감탄하고 갈 광택의 이분함이 보이시나요?
길에서 본 포터가 이 정도로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방금 도장이 끝내고 막 출고된 포터 신차의 느낌이 저는 아주 만족스럽네요. 광택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짜잘한 작업들을 해줍니다. 먼저 창틀 마스킹입니다. 마스킹 작업은 이제 많이 해봐서 이 정도쯤이야 흑백 요리사 정주행하면서 할 수 있겠죠. 라고 방심하다가 개고생하며 만든 바디에 칼자국이 나는 대참사가 날 수 있으니 넷플릭스는 잠시 꺼두고 집중을 짜내어 라인을 따줍니다. 창틀은 방광검정으로 칠해줍니다. 이제 패널 라인에는 먹선을 넣어줍니다. 에나멜 검정 도료를 이용해 라인에 톡톡 흘려넣고 삐져나온 부분은 에나멜 쉰너로 지워주면 됩니다. 원래 클리어로 마감을 하기 전에 먹선 작업을 해야 했는데 까먹었네요. 이렇게 짜잘한 뒷작업까지 끝나면 도파민이 나올 조립 시간입니다. 이제는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며 열심히 다듬고 칠한 부품들을 순서대로 용도에 맞는 접착제를 사용해 부품들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드는 생각인데 친구가 과연 이 차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 스포츠카를 받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이마트에 대한 애사심 같은 건 없고 퇴사가 마려운 건 아닐까. 이런 잡생각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설마 완성하고 선물 증정식을 하는 타이밍에 대현이가 이직을 하는 건 아니겠죠. 뭐 사실 그런다 해도 저에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전 영상 주제를 이미 뽑았으니까요. 그래도 솔직히 받았을 때 도파민 터지는 친구의 표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다 보니까 바디 내부에 붙는 부품까지 잘 붙였습니다. 이제 아까 완성한 인테리어 파츠를 끼워줍니다. 빈 공간 없이 꽉 찬 부품 때문에 조금은 빡빡하지만 아카데미의 훌륭한 설계 덕분에 오차없이 기분 좋게 딱 하고 끼워지네요. 앞범퍼 쪽은 그릴을 끼워주고 크롬으로 칠한 안개등은 양쪽에 장착, 클리어 부품으로 덮어 마무리해주고 바디에 끼워줍니다. 헤드라이트 쪽은 주간 주행등을 클리어 오렌지 부품으로 재현해주고 마찬가지로 클리어 부품으로 덮은 뒤에 범퍼와 바디 사이의 공간에 넣어줍니다. 포터2 초기형에 들어가는 보조 방향 지시등도 잘 붙여주고요. 적재한 문짝에도 각종 램프를 달아줍니다. 문짝에는 브레이크 등을 클리어 레드 부품으로 재현하게 되어 있어 색조합이 꽤 알록달록합니다. 덕분에 문짝에도 심심하지 않게 디테일이 꽤 풍성해 보이죠. 문짝 조립 후에는 적재함을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원래는 혹시 모를 수정을 위해 수지 접착제를 쓰지만 부품 조립을 위한 가이드핀이 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순간 접착제로 아주 튼튼하게 붙여줄 겁니다. 혹시나 친구가 떨어뜨리더라도 저에게 AS 신청할 필요가 없도록 말이죠. 이렇게 6개의 면을 합쳐주면 적재함도 완성됐습니다.
화려한 광고 포스터와 회사 로고 데칼 덕분에 지금 당장이라도 배송 가야 할 박스들이 안에 꽉 차 있을 것 같은 생동감이 있네요. 적재함 아래쪽은 휠하우스와 슈퍼캡 전용 사이드 스텝을 붙여주고 고이 모셔둔 셰시와 끼워줄 겁니다. 셰시 쪽을 자세히 보면 양쪽에 3개씩 수핀이 있는 게 보이죠? 이 수핀을 적재함 하부 쪽에 있는 구멍에 잘 끼워주면 됩니다. 바디에도 마찬가지로 하부 쪽에 휠하우스를 붙여주고 수핀을 안핀에 잘 조준해서 끼워주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마트 배송차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디 루프에는 탑차에 걸맞는 거대한 에어 스포일러를 얹어주고 앞쪽 윈도우 아래에 있는 홈에는 와이퍼를 조심스럽게 달아줍니다. 사이드미러는 안쪽에 거울 부품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크롬 도료로 칠하는 것보다는 메탈 테이프를 사용해 줄 겁니다. 서페이서, 유광검정, 크롬이라는 단계를 스티커 하나로 건너뛸 수도 있고 크롬 도료와 다른 질감으로 재미를 줄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꽤 그럴듯한 거울인 것 같죠? 완성된 사이드미러는 윈도우 사이에 있는 홈에 잘 끼워줍니다. 광각 보조미러도 잊지 않고 앞쪽에 잘 붙여주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뒤쪽에 번호판을 달아주고 알루미늄으로 칠한 문짝 발판을 장착. 앞쪽에도 번호판을 붙여주고 현대 엠블럼을 붙여주면 마침내 친구를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일 선물 이마트 배송 차량으로 커스텀한 현대 포터2 탑차가 완성됩니다. 과연 친구는 제가 만든 이 생일 선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그건 제가 주면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죠. 저는 그럼 이제 친구에게 선물을 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프라모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무였습니다. 열어봐. 아, 너가 만든 거야? 대박이다. 내가 만든 너 내가 만드는 거 알잖아. 아니, 만드는 건 알지만, 근데 이게 대박이다. 생일 선물이야. 어. 좀 늦긴 했는데 아니, 진짜 이게 고마워. 생일 선물이야. 대박이다. 미쳤는데, 퀄리티? 아 그래? 고마운데? 아니 원래 생일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제 뭘 줄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동안 뭐 내가 항상 이제 챙겨준 것도 있고 한데 나도 뭔가 좀 특별한 걸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진짜 고맙다. 약간, 너무 약간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은데.
받아 이거야.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봐. 영상 올려줘.